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8화를 시작합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박철수 할아버지가 도서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소. 아드님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을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네, 20년 만에 전화가 왔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요? 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 지 20년 됐소. 그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노을마을에 온다고 했소. 아버지 얼굴 보고 싶다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쁘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왜 갑자기 온다는 건지,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만나보세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그런데 할아버지는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관에서 우연히 홍기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9세 할아버지도 어제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복잡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철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요? 홍기철 할아버지에게도 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오랫동안 마을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15년 만에요. 다음 주에 노을마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아드님도 다음 주에 오신대요. 홍기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철수 형님도 참 신기하네요. 왜 다들 이 시기에? 그때 김춘자 할머니가 회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77세 할머니의 얼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서도 연락 왔어. 12년 만에. 네. 세 분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20년 만에. 홍기철 할아버지의 딸, 15년 만에. 김춘자 할머니의 아들, 12년 만에. 세 분 모두 다음 주에 자식들이 노을마을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장 박천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65세 이장님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세 분 다 같은 시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가족이 만나는 건데요. 하지만 새 어르신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왜 갑자기 연락이 왔을까 싶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홍기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닌가? 김춘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근데 또 싸우면 어떡하지? 세 어르신 모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요.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소. 사업을 한다고. 나는 반대했소. 농사를 이어받으라고 했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은 농사가 싫다고 했소. 도시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우리는 크게 싸웠소. 나는 화가 나서 말했소. 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실패해도 돌아오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그날 짐을 싸서 나갔소. 그게 마지막이었소.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하오.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아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사과하겠소. 20년이나 지났는데. 저녁 홍기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따님과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나는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딸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딸은 울면서 설득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딸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15년 동안.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후회하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건데 왜 내 고집을 부렸는지 이제 와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밤 김춘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과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아들이랑 크게 싸웠어요. 왜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했어요. 나는 거절했어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팔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하냐고. 나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렇다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매일 후회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들이 더 중요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사과하겠어요. 세 어르신 모두 같은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자식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집을 청소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창문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도와주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훈아.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청소했습니다. 최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떨리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20년 만에 보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사과가 통할까? 홍기철 할아버지는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윤하늘 씨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썰었습니다. 윤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김춘자 할머니는 아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박자연 씨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자연아. 할머니는 아들이 쓰던 책상을 닦았습니다. 12년 동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자연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새 어르신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자식들 오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 진심을 말하면 통할 거요. 이장 박천호 씨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니까 진심은 통합니다.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20년, 15년, 12년 오랜 시간이었지만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박철수 할아버지 집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박민수 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차라도 한잔하자.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따랐습니다. 아들이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너무 화를 냈다.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 생각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연락도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실패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잘못 살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돌아온 게 중요해. 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홍기철 할아버지 집. 40대 중반 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의 딸,
홍지의 씨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딸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 전에 너의 결혼을 반대한 것 정말 잘못했어. 너의 행복이 중요한 건데. 내 고집만 부렸어. 미안해.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아빠 마음 생각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냐? 딸이 웃었습니다. 네,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잘해줘요. 아이도 둘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손주가 둘이나? 네, 아빠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할아버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같은 시각, 김춘자 할머니 집. 50대 초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춘자 할머니의 아들, 김태수 씨였습니다. 할머니와 아들도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전에 집이 너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 정말 잘못했어. 너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노을마을처럼 가족과 화해하고 싶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 내어 먼저 손 내미세요. 노을마을의 따뜻한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오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세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아들 박민수 씨, 홍기철 할아버지와 딸 홍지혜 씨, 김춘자 할머니와 아들 김태수 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노을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제가 돈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얼마가 필요하냐? 아버지, 말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박민수 씨는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홍지혜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무슨 도움이냐?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많이 필요해요. 아버지께 돈을 빌리러 왔어요. 홍기철 할아버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딸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김태수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무슨 도움이냐?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빚을 갚아야 해요. 어머니께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얼마가 필요하냐? 엄마가 줄게.
아들은 울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돈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돌아온 게 중요해. 홍기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너는 하나밖에 없어. 김춘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내가 집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사실은 너가 제일 중요해. 세 부모 모두 자식을 껴안았습니다.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요. 며칠 후, 세 자식들은 노을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농사가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 홍지혜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셔, 인사드리렴.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태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슈퍼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 물건은 어디 놓아요? 저기 선반에 놓으면 돼. 12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좋네요. 김춘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좋아. 한 달 후, 세 가족은 노을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버지에게 배운 농사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홍지혜 씨는 남편 치료를 위해 노을마을 의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빚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슈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회관에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천호 이장이 말했습니다. 새 가족을 노을마을의 새 식구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노을마을과 함께. 홍지혜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태수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겠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늦은 게 없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세 가족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박민수 씨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아들아. 홍기철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할아버지, 또 놀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놀아줄게. 김춘자 할머니와 김태수 씨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아들아.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노을마을에는 세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20년, 15년, 12년.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했고, 후회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돌아온 게 중요해. 홍기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너는 하나밖에 없어. 김춘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너가 제일 중요해.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돈을 빌리러 와도, 오랫동안 연락 안 해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2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12년이 지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삶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는 힘이 세다는 것,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노을마을에는 오늘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20년 만에, 15년 만에, 12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들. 그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